안녕하게들 은미의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선생님하고 이제 아이패드 화면과 목소리로만 강의를 들었었잖아. 근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짜잔 하고 이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온라인 강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 그래서 그냥 이제 한 주 정도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선생님이 질문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거, 고전시가 복습 테스트로 풀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찍었었는데, 이젠 드디어 이제 9월이 됐잖니? 9월이고 이제 너네들 이제 9월 모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도를 그냥 쭉 이어서 가긴 가지만 정말로 이제 모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고전 소설을 그냥 순서대로 다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품. 선생님이 고전시가 진행할 때도 별표 하나부터 그 다음 별표 3개까지 진행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별표 3개짜리 작품 위주로만 콕 찍어서 할 겁니다. 마치 핀셋처럼 콕 찍어서 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 보이는 작품들 위주로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 이번 강의의 순서는요. 이제 선생님 인사말이 끝나면 지문마다 6분에서 6분 30초까지 화면에 카운트 시간이 딱 뜰 거야. 그 시간 안에 너네들 그 다운로드 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전처럼 푸는 겁니다. EBS 작품이라는 거는 내용 암기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EBS 작품을 이제 공부한 이유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실전처럼 풀어야만이 거기서 내가 어떤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왜곡돼서 받아들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으로 가면 선생님이 이제 이 많고 많은 이제 항상 늘 그렇지만 EBS 연기라는 게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제목만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문 이외에 지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장 중요한 또 지문 포인트를 또 짚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또 느끼셨겠지만 그냥 문제는 EBS가 쉬워서 다 맞췄는데 지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선생님이 그 지문에 대한 또 역시 간단한 분석, 전체적인 어떤 사건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어떤 설명도 이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지문 위의 지문을 또 우리가 또 대비를 하셔야 하잖아. 그래서 지문 위의 지문, 실전 문제를 하나 더 선생님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지문 이외의 지문 실전 테스트는 반드시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또 역시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그 상단부에 시간을 딱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실전처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돌고 있는 친구 없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시간 됩니다. 자, 조금 잠시 후에 이제 카운트가 딱 시작될 거야. 자, 페이지 넘겼어? 안 넘겼네. 빨리 넘기고. 연필 들었지? 자, 이제 준비, 시작!
다 풀었는가? 자, 어떤 친구한테는 6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6분이 좀 남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 시간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시간을 제한시킨 이유가, 늘 말했지만 숙제처럼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마음 편하게 풀면 자기 약점이 보이지 않거든. 그래서 시간을 던지는 거야. 뭔가 내가 쫓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EBS 작품을 왜 공부하냐? 우리가 EBS 작품을 공부하는 건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잖아. 만약에 나 오늘 장경전 처음 보는데 잘 모르는데 그래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 그러면 이 시간에 보면 되는 거야. 이 시간에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콕 집어서 이야기해준다니까. 마치 핀셋처럼.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장경전, 자, 중요 포인트,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실전 테스트에서 풀었던 거야. 알겠지? 자,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이 많이 나와. 여러분들 고전소설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야? 물론 한자 어휘도 어렵지만 인물 관계도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때. 한 4명 이상이 넘어가면 솔직히 복잡하잖아. 그리고 현대소설과 달리 인물 호칭이 점점 달라져. 그죠? 여기서도 초은이가 그냥 초은으로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 운랑이라고 나오잖아. 운랑. 호칭 바뀌지. 보통은 남자 주인공들이 호칭이 바뀌는데 여기서는 여자 주인공, 초은이의 어떤 호칭이 바뀌는 거 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엔 초은인 줄 알았는데 뒤에 랑이 또 누구지? 막 너네도 좀 그랬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그 장경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영웅적인 장경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영웅소설 파트에 집어넣었어. 이 작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웅소설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영웅이 시련을 겪고 극복하는 그 과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장경의 마누라들끼리의 어떤 첩첩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굉장히 재밌게 풀어 헤쳐진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갈등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이 판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조금 약간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전소설 읽을 때는 제목에 주목해야지. 항상 그러죠, 항상. 그리고 사건에 주목해야지. 됐지? 제목을 주목하라는 이유가 주인공이 누군지 먼저 파악이 돼야 돼. 장경전이니까 당연히 장경이 나오겠죠. 주인공, 우리의 주인공. 영웅입니다. 지문에서는 영웅적인 어떤 면모가 드러나진 않지만, 그 지문은 나와 있지만 않지만, 어쨌거나 영웅이야.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겪어. 누구에 의해서? 앞부분 줄거리에 살짝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연왕건성에 의해서 무엇을? 모함을 받게 되고, 자, 그래서 유배를 당하게 되죠. 자, 어떤 이유로, 자, 모함을, 당하게 되냐면, 그건 이제 선생님 이제 뒤에 아이패드에 그 지문 분석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황제가 돌아가셨는데, 자, 태자가 이제 그 황제 자리를 이어받으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때, 연왕건성.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그러려면 그 태자 주변에 이제 충신들을 다 쳐내야 되는 거잖아. 그 이제 충신이 바로 이제 장경이야, 장경. 그래서 모함을 해서 유배를 당해.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프겠냐. 왜? 이 장경한테는 한 사람도 아니고 이 4명의 와이프가 있어. 그것도 앞에 왕월영, 진소적, 소난영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기생이었다가 장경의 첩이 된 초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첩첩 간의 갈등 구조를 좀 확인해야 될 텐데, 보통 고전소설이 그러지 않냐? 보통 처가 착하지. 그 다음에 첩이 좀 약간 사악하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야. 초은은 착한데 소난영이 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사악해. 왜 사악할까? 물론 천성도 천성이겠지만, 자, 그래서 장경이가 막 유배 당하기 전에 초은 보고 소난영 막 조심하라 하잖아. 그지? 조심하라 하잖아. 자, 근데 이 소난영이가 초은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 질투. 왜? 초은이가 지혜도 있고, 지문에 그렇게 나왔죠. 선생님 배경지식 설명하는 거 아니지? 지문에 그렇게 나왔어. 항상 선생님은 너네들한테 배경지식을 설명하지 않아. 모든 건 다 지문에 있다. 됐지? 그래서, 질투를 느껴. 왜냐면 장경이가 맨날 초은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함. 나쁜 개교를 이제 꾸밉니다. 그 개교는 바로 자기의 시비. 자, 고전의 시비라는 거는 종을 나타내, 여종을 나타내. 춘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춘향이야? 아니야. 춘향? 그 춘향이 아니야. 바로 시비고, 이 춘향이가 좀 약간 좀 뭔가 솜씨가 있나 봐. 그래서 초은이 어떤 필적이 뭐니? 옆에 내 딸이 있어.
몰라. 무식해. 나름대로 의대생인데, 무식해. 몰라. 너네들은 알잖아. 글자야. 글자. 그래서 초원의 어떤 글자. 글자를 이제 그대로 따가지고, 자, 서간. 서간은 뭐니? 이제지. 그것도 몰라. 정말. 창피해, 진짜 창피해. 서간은 바로 뭐냐면 편지야.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런 인물 구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있어. 자, 3번의 그 편지가 나오거든요. 편지. 짜자자. 이쪽으로 한번 볼래요? 3개의 편지. 자, 첫 번째 편지. 아까 말했지? 질투를 느낀 소난영이가 초원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 위조한 편지. 소씨와 춘향의 작품. 위조한 편지. 위조 편지. 이것은 굉장히 이 초원을 굉장히 아주 그냥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편지. 근데 편지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번호 1, 2, 3. 그치? 1, 2, 3을 딱 정한 이유가 그거야. 각각 소재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각각의 어떤 서간이 어떤 그 기능을 하는지 잘 봐야 돼. 왜냐면 수능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야? 비교대조 조환됐잖아. 같은 소재를 뭐로 3번 했겠냐? 이건 무조건 선지 먹잇감이야. 선지로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서간을 조금 잘 보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서간으로 초원을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근데 그 서간의 내용을 보면 금방 읽었지? 본인들 이렇게 읽었는지 선생님 저렇게 설명하는데 내가 제대로 읽었네. 그걸 잘 따라와야 돼. 자, 정사운. 자, 이 초원을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일방적인 거야. 초원이도 사랑한 거 아니야? 사랑했던 정사운한테 위조 편지를 보낸단 말이야. 어느 모일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난 당신 원래 사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정사운 어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한테 그런 어떤 편지를 받으니까 당연히 너무나 좋아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답장을 보냅니다. 2번째 편지, 답장. 정사원의 편지.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원했던 바오. 그대 말에 내가 따르리다. 하면서 이제 애정의 편지를 보내는 거지. 그거에 대한 답장. 자, 그대 말에 따르겠다는 건 초은이가 정한 그날에 자기가 가겠다라는 것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제 2번째 편지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어떤 편지를, 자, 초은의 어떤 그 서안에다가 이렇게 몰래 감춰두고 그게 발각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착한 월영과 착한 진소저한테 그걸 막 일러 바치잖아. 그리고 가둬버리잖아요. 그죠? 가둬있는 이 초은에게, 자, 유일하게 누가? 자, 진소저가 또 다른 어떤 편지를 쓰게 되죠. 네가 이런 어떤 누명을 당하게 됐구나. 그래도 복중에 아이가 있으니까 조금만 훗날 좀 기다려봐라 해서 자, 세 번째 서가는 진소저가 쓴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위로와 걱정의 그런 어떤 서간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자, 밑에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는 인물들이 또 많습니다. 있죠? 어떻게 좀 희한하게 각각 진소저, 그 다음에 소난영, 초은의 시비들이 다 향자가 들어가. 향자. 자, 그런데 춘향만 지금 유일하게 세모죠. 그죠? 당연히 착한 사람, 나쁜 사람한테, 또 착한 사람한테는 그에 맞는, 시비들이 따라지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손침 있잖아, 손침. 너는 읽었지? 손침은 원래 초은의 사환이야. 사환이란 건 뭐냐면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런데, 자, 이 손침은 오히려 초은의 사환이면서도 정사운한테 자,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잖아. 위기에 빠뜨린단 말이야. 왜 그럴까? 소난영이 손침한테 뭘 줬어? 뇌물을 줬지. 자, 그래서 그 말을 따르는 거잖아. 그래서 초은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너네들 자, 이 소난영과 초은의 어떤 갈등 구조가 크게 읽혀져야 돼. 그리고 3번에 나오는 이 서간. 자, 이 각각의 어떤 서간의 각각의 특징들, 서로 다른 점들, 이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읽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여러분들 장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관계도, 갈등 구조, 자, 그리고 강조합니다. 강조. 자, 소재까지. 자, 아시겠죠? 이것만 보고도 약간 미진할 수 있어서 자,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지문문서 한 걸음 좀만 더 앞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앞서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긴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소설을 읽을 때 특히 고전 소설은 사건이 중요하댔잖아. 그 사건이 대부분이 정리된 것이 바로 어디냐? 이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를 읽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말고, 자, 주어를 통해서, 자, 인물 파악해야 되고, 서술을 통해서 행동이나 심리를 통해서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갈등 관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걔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자, 충분히 이 앞부분 줄거리에는 여러 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내용이 이렇게 복잡한 친구들을 금방 좀 약간 자주 잊어버린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간단히 메모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처럼 선과 악,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명하게 조금, 왜냐면 고전소설의 대부분이 다 권성징악이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 작품의, 자, 주인공은 바로 누구다? 바로 장경이야, 장경. 그지?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이제 연왕, 건성의 왕이 되고자 하는 연왕 건성의 꿰매에 의해서 귀양을 가게 됐다라는 거. 여기까지 보였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러 부인과, 그 다음에 첩과 초운, 이제 헤어지는데, 헤어지면서, 자, 하는 말. 자, 이 부분요. 자, 바로 어떤 부분? 이 부분요. 자, 보이시죠? 자, 문제 선지하고도 연결됐죠? 자, 분명히, 자, 이 장경은 떠나면서 초운에게 소씨를 조심하랬어. 천성이 굉장히 좀 편협하니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요, 이 부분. 원래, 소씨는. 자, 이런 말투는요, 자,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소씨는 평소 때 초운의 지모, 지혜와 승상의 애중함. 승상이 너무나 초운을 좀 아꼈었나 봐. 자, 를 뭐 했어? 시기했어. 그래서 항상 해치고자 했거든요. 해치고자 했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마침 승상이 없는 때, 자, 보이셔야 됩니다. 자, 뭐가 보여야 돼? 개교. 자, 그 개교는 바로 뭐? 밑에 있는 거. 10이라는 건 항상 고전에서는, 자, 종을 나타내는 거야. 자, 종 누구? 춘향. 이몽룡의 그 춘향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초운의 필적, 글씨를 도적해서. 자, 서간을 뭐 했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개교에 해당하는 내용. 자, 위조했네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자, 초안의 사완이라는 것은 바로 뭐? 바로 이제 심부름꾼입니다. 항상 적은 내부에 있죠. 그죠? 그래서 초운에, 자, 이 심부름꾼을, 자, 뇌물로 끼워서, 여차 하라라는 것은 결국 이 위조된, 자, 편지를 정사원한테 전달하라는 것이겠죠? 자, 손침은 마침 허락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 금방 너네들이 풀었던 문제 선자와 연결됐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형광펜 칠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금방 풀었던 EBS 지문, 문제에 대한, 그 근거에 해당한 지문이라는 거 반드시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정사원의 반응. 저 어때? 평소 때, 자, 흠모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초운에, 자, 서간을 보고 기뻐하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위조된, 자, 편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자, 바로 밑에 있죠? 위조된 편지. 뭐라고 그랬니? 한마디로 원컨대 어떤 날에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거야. 자기도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그동안 정사운, 초운을 사랑했었는데, 당연히 기뻐하겠죠, 대의. 자, 그리고는 당장 답서를 썼죠. 됐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이제 손짐이 가지고 왔어. 자, 이때 소씨. 자, 어땠어? 그 계략대로, 개교대로.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여차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자, 초운의 서안에 감추라. 자, 이 뒷내용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간 줄 알겠죠? 자, 이제 모든 것들은 다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윽고 소씨, 시비를 데리고, 자, 갑자기 초운한테 갔네요. 자, 초운은, 아이고, 황송합니다. 라고 인사했고요. 내가 너를 보러 왔어.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뒤져 보는 차다가 드디어 발견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일이죠. 서간. 선생님이 지금 네모칸으로, 자, 이 그 노란색 형광펜 보이죠? 자, 문제와 연결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을 때, 아까 선생님이 앞 시간에서가 아니고 그 앞에 지문에 대한 어떤 구조도 설명할 때, 세 가지 서원이 나왔댔어. 위조된 서간, 그 다음에 정말로 정사원이가 진심으로 초운의 어떤 편지인 줄 알고 답장을 한 서간,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진소조의 서간.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거는 바로 어떤 거? 바로 이제 정사원이가 답장한 그 서간이 되겠지. 됐죠? 그죠? 자, 그 서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서간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기서는 바로 서간의 내용이고요. 전에 나는 낭자를 흠모했소. 한번 보고자 마음이 간절하오. 그래서 수찰도 바로 편지입니다. 그대 말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소씨의 계획대로 됐죠? 자, 그리고는 겉으로 대로, 자, 크게 화내면서, 자, 초혼을 결박하고, 아니, 이런 행실을 하다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는 즉시 착한 왕씨하고 진씨까지 불렀네요. 그리고 서간을, 자, 보여줬네요. 이 서간도 역시 마찬가지지? 바로 정사원이 보낸 서간이 되겠습니다. 됐죠? 세상에 이런 행실을 하실 줄, 가졌을 줄. 정사원이 오늘 온대요. 라고 이르고 있죠. 정말로 정사원이 왔나요? 왔지, 당연히. 정사원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잖아. 자, 바로 밑에, 자, 과연 사원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결박했죠? 자, 이때 사운. 자,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억울하겠지?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위조된 서간을 보여주면서, 애걸, 진짜잖아. 나 잘못한 거 없거든. 나 이 말대로 한 거야. 자, 말 그대로 초혼의 필적이야. 여기까지 가능하냐? 자, 이제 마지막. 자, 따라서 정사원은 무죄로 풀려나고요. 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자, 진시, 자, 마지막 서간. 어떤 서간? 바로 이 서간. 아, 남편 승상을 너랑 나랑 맞들다가, 모시다가, 남편 유배당하고, 낭자의 동렬의 시기. 여기서 동렬이라는 건 소씨를 나타내는 겁니다. 낭자 동렬의 시기로. 이 지경에 이렇네. 아우, 슬프지 아니하니? 하지만 네 뱃속에 아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후일을 기다려. 여기까지. 내용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반드시 자 뒤에 있는 지문 이외의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 세트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자 한번 뒤로 가서 자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제 장경전 잘 마무리가 되었지? 이제 두 번째 작품. 최고운전.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고운전은 그래도 좀, 너네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까. 장경전에 비하면. 막 인물 관계도가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갈등 구조가 막 그렇게 복잡한 작품이 아니니까, 훨씬 더 다 수월하게 자, 풀 겁니다. 자, 이제 시간 잽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6분 시간 잴게요. 6분. 자, 준비. 출발!
자, 이제 우리 아그들 다 풀었는가? 이번에 6분은 조금 괜찮았지? 최고운전이 조금 약간 익숙하잖아, 너네들한테. 1에서 2빛을 하는 거야. 익숙하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우리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익숙하고 들어본 적 있으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최고운전이 나왔을 때 좀 문제를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지문을 좀 더 접근할 수 있게끔, 자, 지금부터 중요 포인트, 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이야, 인물. 실존 인물, 자, 최치원을 배경으로 한 거잖아, 그지? 근데 소재로 한 거야. 근데 이 인물이 너무나 대단한 거다. 그래서 인물의 비범함. 근데 이 인물의 비범함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지문 속에서, 소설은 어쨌거나 허구잖아. 지문 속에서 전기적 요소, 들어봤지? 비현실적인 어떤 요소를 동원해서, 자, 인물의 비범함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인물 비범함뿐만이 아니고, 이 비범함이 드러나려면 뭐가 또 존재해야 돼? 갈등 구조. 또 최치원을 자꾸 괴롭히고 시험에 빠지가는 갈등 구조. 바로 누구? 자, 바로 중국 황제와 그 똘마니들. 근데 처음부터 이 중국 황제가 최치원을 콕 찍은 건 아니었지. 어떤 이상한 둥근 함에다가 달걀 넣어놓고 그거 맞춰봐 그랬을 때 최치원 네가 맞춰 이렇게 찍은 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아무도 못 맞춘 것을 자, 최치원이 맞췄어. 최치원이. 자, 그 이제 첫 번째 시험, 지금 이쪽에 1, 2, 3, 4로 돼 있는 거 있지? 자, 최치원이 이제 풀어낸 시험들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둥근 함 속에, 자, 우리는 알죠? 읽는 독자는 알지? 다 읽었잖아, 그죠? 둥근 알, 달걀이 들어가 있어. 근데 최치원 및 신라 사람들은 그거를 모를 거 아니야, 안 봤으니까. 또 최치원이 그걸 맞췄어. 그런데 이 황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지문에 나오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러니까 최치원이 답하기를 그 안에 있는 둥근 것이 반백, 반황금. 그러니까 달걀 모양 그렇잖아. 흰자위가 있고 그 가운데 노른자. 여기까지는 맞췄단 말이야. 근데 최치원이 또 이런 말도 했나 봐. 밤에 때가 돼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한 것이 있다. 근데 무슨 달걀이 울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중국 황제가 야 그건 네가 틀렸어.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그 둥근 함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이제 따뜻했나 봐.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 황제가 야 대단하다 하는데 이제 학사들은 아니 겨우 소국 주제 우리나라 중국에도 이런 인재가 없는데 겨우 소국 주제 아니 이런 인재가 있다니 하고는 자 그 문제 푼 사람 이리 와 들어와 중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이 최치원이 너무나 어리다는 이유로 이제 이 최치원의 장인이 가려고 했지만 최치원이 또 과감하게 비범하잖아. 그지? 대단한 인물이란 말이야. 물론 이제 와이프도 있고 와이프가 막 걱정도 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가겠소 하고 이제 중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국으로 갔을 때 또 쉽게 가는 건 아니지. 이 중국 애들 계속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이 신라에 대해서 이제 횡포라는 것은 무시한단 말이야. 횡포하고 막 무시해 막 우리. 그러니까 자꾸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막 무시하고 횡포를 이제 저지르니까. 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뭐야? 이 둥근 알이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풍금소리가 나옵니다. 풍금소리. 최초이 딱 이제 황제 앞에 가니까 황제가 야, 너 풍금소리 못 들었냐? 그러잖아. 근데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풍금, 켜는 그 악사들을 불렀지. 그랬더니 뭐 이상한 뭐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우리를 못하겠다 하고는 황제가 직접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 뭐가 있었어? 뱀뱀뱀뱀.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동물 중에서. 뱀뱀뱀뱀 우글우글. 야 대단하구나. 더 이상 널 무시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대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겉으로는 대우하는 척 하면서 끊임없이 이 학사들이 최치원을 또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뭐였지? 밥상에 독, 이름, 밥을 딱 주죠. 근데 최초는 그걸 먹지는 않죠. 대신에 식초를 갖다 넣죠. 자, 여기서 이 밥상의 독을 최초는 왜 먹지 않았을까? 지문에 그렇게 나오잖아. 새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새가 자기한테 알려줬대. 야, 그럼 최초는 동물의 소리까지 다 알아듣는 친구네? 굉장히 비범해. 됐지? 그러니까 이 황제가 또 감탄하죠. 그럼 식초는 뭔데? 약간 식초 지문 읽으면서 약간 좀 뜬금포 같지 않았니? 뭐 갑자기 자기가 최고였던 문장가라고 자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잖아. 이게 앞에 내용하고 잘 연결은 안 되죠. 어쨌거나 자부심을 드러내는 소재. 여기까지 됐지? 세 번째 시험까지 다 완벽하게 딱
클리어. 해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험은 이제 학사들 일부러 이 최치원을 이제 공경에 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 어쨌거나 나라 시험, 이 중국 황제가 낸 이제 국가시험이지, 국가시험. 국가시험에서 세상에 8만 5천 명 중에 겨우 신라 사람, 얘네들이 무시하는 신라 사람이 장원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네 가지 시험 중에서 이 최치원이가 실존 인물이니까 그냥 아예 모든 것들이 다 허구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사건이 있다? 뭘 구하니? 딱 봤을 때. 이 둥근알, 뭐 풍금소리, 밥상, 뭐 진짜로 실질적으로 장원했던 거 뭘 것 같아? 그렇지, 4번. 실질적으로 그랬대, 최치원이. 되게 대단했나 봐. 맞지? 심지어 너무나 잘 써서 이 시험지를 뭐 또 정기적 요소 또 나왔네. 쌍용이 들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야. 최치원의 시험지를. 엄청나죠? 자, 결과적으로 자 이와 같은 네 번의 시험은 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최치원? 아우 대단해. 선생님이 왜 이거를 영웅소설, 막 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인물의 어떤 비범함이 느껴지는 것이잖아. 이런 어떤 영웅,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황제와 학사들의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해줬잖아. 그죠? 그래서 충분히 이 중국에서는 최치원의 어떤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뭐 겉으로는 지금 대우를 했지만 계속 그냥 끊임없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신라로 가. 자기 고향. 근데 거기서도 안타깝게 인정을 안 해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을. 자, 그래서 최치원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선택지. 가야산. 선생님 여기다 판서 뭐 있어? 제가야산 독서당.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고전시가에서 우리 배웠죠? 그 물소리 나온 거 막 미친 듯이 막 품어내는데 그 화자가 막 그러잖아.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 듣기가 오히려 두려워. 이 물소리가 듣기 두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물로 산을 막 둘러싸버렸네. 속사의 어떤 단절, 의지를 드러냈잖아.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야? 최치원이야. 최치원이가 마지막으로 자 선택해서 들어간 공간이 바로 가야산이거든요. 자, 이 어떤 스토리를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제가야산 독서당 얘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좀 약간 좀 공감이 가지 않니? 선생님 좀 약간 그런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속세와 단절을 시키고 싶겠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최고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만 살짝 또 넘겨보면 최치원이 나온 이 최고운전 지문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자 지문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배운 내용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제 긴 지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최고운전. 자, 항상 모든 고전 소설들은 자 인물부터 찾는 겁니다. 자, 중국 황제가 신라 문인들의 자 실력을 시험하고자 달걀을 넣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맞힐 것을 요구했죠, 그죠? 자, 이때 최치원이 이제 맞췄습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황제가 답하기를 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니네가 앞에서 풀었던 그 EBS 실력 테스트 그 문제와 관련된 다 단서들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단석함 이거 있지, 그지? 이거 뭐 알아듣지도 못한 단단석함리 자 반백 반황금. 그러니까 지금 둥근함 속에 자 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반은 자 하얗고 반은 황금빛이라는 거야. 자, 거기까지는 맞다라는 거야. 맞아. 네가 알을 맞췄구나. 자, 그런데 자 뒤에 야야지시명 자 함정 미토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문제로 나온 다음에 너네들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요. 뜻풀이 나올 겁니다. 밤에 울려고 하지만 자 울지를 못하는 거. 달걀이 울 리는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최초원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자 이 대국의 황제는 본인이 보낸 게 달걀이기 때문에 야 반은 맞고 너 반은 잘못했어 라고 말했어. 하지만 자 결국 달걀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병아리가 때 맞춰서 울지는 못하잖아. 울려고 하지만 울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원래는 이 달걀 안에서 반은 희고 반은 그 노란 그 달걀 안에서 지금 태어난 거지. 그랬더니 황제 어때? 탐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자, 학사 또한 칭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됐지, 그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나라 자 중원. 그래서 중원이란 건 중국입니다. 야, 중국에서도 야 이런 인재는 없어. 자, 근데 오직 걱정되는 거는 야, 소국 주제 신라 대국 중국을 멸시할 단서가 될까 하오니 자 시를 지은 자를 빨리빨리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냈는지 그 이유를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됐죠? 자, 그래서 그 시를 푼 사람을 이제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시를 푼 사람 누구야? 최치원이잖아, 그지? 그런데 그 최치원의 나이가 좀 어렸나 봐. 자, 경의 서랑, 경의 사위. 너는 어리니까, 니네 사위는 어리니까 네가 대신 가는 게 어때? 했더니 자, 집으로 돌아와서 우네요. 가기 싫다고. 자, 그러면서 최랑은 그렇다고서 어려서 보낼 수는 없고 돌아올 계획은 없고 자, 어떻게 하고 울었죠. 이때 딸인 나시도 당연히 아버지가 갈 생각에 슬프겠죠. 아버님이 대신 나가신다 하니 측은함 너무나 불쌍해서 슬퍼서 못 견디겠어요. 했더니 자, 이때 최치원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절대 위험한 일을 자, 피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오 했고, 자, 역시 아내 역시 자, 어찌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겠나이까 역시 자, 뭐야, 걱정하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되느냐. 자, 중략 부분이 빠졌지만 최치원은 갔겠죠. 자, 그래서 최치원을 만난 황제가 묻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됐지? 자, 이때 최치원의 말, 자, 문제 선자와 연결되죠? 현철, 현명한 사람은 천상에 있는 물건도 다 알거든? 나는 겨우 미천하고 불미나오지만 어찌 이런 것 따위 모르겠어? 한마디로 그 정도쯤은 쉽게 알거든? 자기 어떤 능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죠. 그랬더니 황제가 야, 오면서 풍악소리 못 들었어? 됐죠? 다 이런 게 시험이죠. 그랬더니 최치원 말 들었대요? 못 들었대. 그래서 불렀겠죠. 그랬더니 붉은 옷 입은 수천 명이 자, 울리지 못하겠대. 큰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큰 손님은 바로 최치원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황제 놀랬습니다. 미안한 게 아니고 놀랬습니다. 자, 문제하고 연결됐죠? 가봤더니 세상에 어우 징그러. 자, 큰 뱀 우글우글 하면서 그제서야 자,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냐? 그런데 자, 이놈의 자, 중국 학사들의 시험은 계속해서 자, 이어집니다. 밥상 하나를 들고 왔는데 그 속에 세상에 독약이 있습니다. 시원은 그 밥상을 먹었을까요? 자, 물리쳤죠. 그리고 식초를 문지방에 했네요. 자, 황제 당연히 그 까닭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 밥 위에 내 알의 별을 놓은 것은 저의 이름을 묻기 위한 것이었고, 자, 이 의도는 바로 뭐냐? 야, 내가 니네들 하는 짓거리들 다 알거든? 식초를 문에다 놓은 것은 천하 문장 최치원이란 뜻이야 라는 거지. 야, 니네 의도 다 알아. 자, 최고 문장가 갑자기 자기 자부심, 부심이 아주 강하네요. 자, 그러면서 이 문장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했어? 아까 이 밥상에는 위에 잠깐 보면 자, 기름으로 국을 끓였잖아. 원래 기름은 등불에 쓰는 거거든. 야, 근데 너네들은 기름으로 국을 끓이냐? 자, 그러면 간장으로는 등불을 쏘냐? 라는 식으로. 자, 어떤 말도 조롱이지. 그쵸? 다 빤히 그 도를 파악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지? 그러니까 궁금하겠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랬더니, 자, 최치원의 비범한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새소리 듣고 알았대. 독약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해줬대. 가능하냐? 됐죠. 자, 그러니까 황제는, 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의 가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중국에 있는 천하의 선비, 무려 8,500명, 아니네, 85,000명. 그 중에서 우리의 치원, 장원으로 뽑혔네요. 소국이라고 얕봤는데, 야, 그 소국의 신라의, 최치원이가 장원, 85,000명 중에서 장원 1등으로 뽑혔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친시, 자, 황제의 시험이 있던 날, 오우, 세상에. 자, 쌍용이 날아옵니다. 자, 시를 취해가지고, 자, 하늘로 올라갔네. 아, 보통 놈이 아니요. 맞죠, 그지? 비범한. 자, 그리고 결국 장원이 되었고, 자, 영화로움이 극진했지만, 여기까진 좋았지만, 결국 최치원은 여기서도 그렇고, 신라 가서도 그렇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한 어떤 현실을 한탄하면서, 자, 가야산으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가 EBS 지문분석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강은 장경전과 최고운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프린트 뒤, 각각 작품 뒤를 보면 지문 이외의 지문, 실전 테스트가 있어. 그것도 역시 위에 상단부에 있는 시간을 재서
반드시 조금 푸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단순한 지문 공부가 아니고 지문을 바탕으로 내가 이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2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별표 3개짜리 작품 고전소설을 만납니다. 자, 2강도 집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